자, 이번 시간은 가치평가 계열의 2교시를 하겠습니다. 3주차 2교시인데요. 앞서 제가 그 수익 접근법, 그 다음에 시장 접근법, 그 다음에 원가 접근법,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라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? 굉장히 이렇게 많은 접근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죠? 자, 여기 보면 지금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어,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. 제가 보이는 거를. 자,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조금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PPT로 만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요. 크게 가치평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, 이 가치평가는 크게 뭐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내재 가치평가가 있고요. 상대 가치평가 뭐 이렇게 있는데 자, 제가 그 1교시에서 3주차 1교시에서 제가 과거, 현재, 미래 이렇게 해서 과거 평가 방법이 있고 현재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 평가 이렇게 하나 했는데 그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기존 교재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자료들 보면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제가 이게 어디 특정 자료가 아니고요. 제가 모든 걸 있는 거 없는 거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거 요 종합돼 있는데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세 가지 관점을 투영을 시키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제가 그 제시한 그 관점을 일단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돼 있는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.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난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 했던 과거, 현재, 미래, 과거의 그 다음에 현재의 두 가지 방법, 과거의 그 뭐죠? 수익 접근법, 그 다음에 현재의 시장 접근법과 원가 가치 접근법, 그 다음에 미래의 로열티 접근법, 요 세 가지,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안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.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. 그럼 한번 기존에 있는 분류 체계를 한번 보시죠. 그럼 가치평가법은 이 내재 가치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상대 가치법이 있어요. 그죠? 그러면 내재 가치법에는 보니까 현금 흐름 할인법이 있고, 그 다음에 자산 가치평가법이 있더라. 그리고 이 현금 흐름 할인법에는 배당 흐름 할인이 있고, 주주 잉여 현금 흐름 할인법이 있고, 기업 잉여 현금 흐름법이 있더라. 이게 뭐죠? 배당법. 그 다음에 주주 잉여 현금 흐름 할인법. 이게 당기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기업 잉여 현금 할인법이 그 잉여 현금 그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자산가치법을 또 보니까 장부가치법과 시장가치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서의 그 시장가치평가법은 뭐죠? 현재 보니까 우리 거는 자료가 없는데 다른 경쟁사의 배당 흐름이든 잉여 당기순이익이든 잉여 현금 흐름법이 있고 그게 뭐냐면 대체가치법 안에 다 포함이 돼요.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원가
원가 계산법 있죠. 그게 청산가치법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. 그러니까 이 분류법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앞서 제가 한 게 정답이라고 보시고 이거는 기존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관점이 좀 다르게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걸 보면은 조금 분류법이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영혼이 없는 분류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기존 걸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내재가치법이 있고 그 다음 상대가치법이 있어요. 상대가치법을 보니까 이게 뭐죠? 이 유사기업 비교, 유사거래 비교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대체가치평가법하고 상대가치평가법 이게 시장가치평가법으로서 배당흐름, 뭐 주주잉여현금, 기업잉여현금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업종 업태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금융기법인데 이 옵션가치평가법이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앞에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금융기법에 의해서 이런 거예요. 콜 옵션, 풋 옵션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미래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래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기업 가치를 예측해서 지금 그 옵션을 부여하는데 그 옵션을 부여하는 게 이게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이 전문가들은 그 기업의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서 옵션 가치를 부여를 하거든요. 그런 옵션을 활용해서 기업을 가치 평가하는 게 옵션 가치 평가법입니다. 근데 우리가 그 기업 가치 평가할 때는 이거는 제외를 했습니다. 이거는 금융기법인데요.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. 그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밑에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앞서 우리 관점에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익접근법을 우리 수익가치평가법이라고도 하더라.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수익가치평가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배당할인법, 이익할인법, 잉여현금 흐름할인법. 요거는 제가 앞서 설명한 요 관점은 과거 기반으로 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비교평가법을 보니까 그 비교평가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? 이게 시장접근법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시장접근법에는 상대가치평가법이 있는데 여기 유사기업 비교가 있고 유사거래 비교법이 있고 뭐 로열티법도 있고 한데 이 로열티법은 빼시고 유사기업 비교법과 유사거래 비교법 요 안에 그 기업의 배당 할인, 이익 할인, 잉여연금 혹은 할인 요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을 시장 접근법으로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또 현재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자산가치평가법 내에 원가가치 접근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개별 자산이 이 청산 시에 여기 보면 청산 시에 처분 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총 투자했던 비용을 다 합한 거에 마진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가치 접근법. 여기는 기업 보유 개별 자산에 대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기준 평가. 이 말이 참 어렵지만은 이게 청산 가치를 가지고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 아까 옵션, 여기 옵션이 있죠. 자, 여러분, 과거
수익접근법, 현재의 그 시장접근법과 원가가치접근법, 그 다음 미래의 그 로열티법, 요렇게 해서 제가 관점을 제시를 해줬는데 이 안에는 어떻습니까? 이렇게 막 섞여 있죠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. 지난주부터. 근데 가만히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스텝이 꼬일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스텝이 꼬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아우 이거 되게 어렵네. 이 과목이 처음부터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선입견을 갖다 드릴까 봐 가지게 할까 봐 제가 한 주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막 하고 나서 중간에 제 관점을 제시를 할 거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앞에 1주차 1교시에 3교시 1교시 3주차 1교시에 제 관점을 먼저 강하게 임팩트를 말씀드리고 기존 이 평가가치법에서 저희 그 네 가지 관점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드리는 게 나을까 그걸 고민을 했는데 요렇게 설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. 여러분들 저도 뭐 기업 기술 가치 평가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왜? 그 1교시 수업 같이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쉽게 나갈 수 있는데 먼저 이런 거를 이 두서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그 기술 가치 평가 수업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특강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강사님들이 나와가 막 말하는데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기업 기술 가치 평가 이 분야가요. 제가 볼 때는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창업학과 비슷하게 그 사람마다 조금씩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,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게 이기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 이기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를 정리를 안 하고 또 다르게 정리를 하면은 그게 또 하나의 대세가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게 기업 기술 가치 평가의 대세가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시험을 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앞에 요 관점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흔들림 없이 제 관점이 맞다는 게 요즘 확신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관점들이 있더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시험을 보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한 번만에 남들은 한 서너 번 해서 합격할 걸 저는 한 번만에 된 게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 관점 중심으로 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좀 표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제가 정리를 요 앞에 거하고 약간 다르죠. 여기에 더 어드밴스드 된 겁니다. 그래서 가치평가 방법론을 보니까 어, 수익 가치평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접근법이 있고 원가 접근법이 있고 그죠? 그 다음에 옵션 가치평가법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보면 로얄티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개요만 말씀드리면 수익가치 접근법은 앞서 여기서 보면 수익 접근법이죠. 이거는 자사의 과거의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사의 기업 배당이나 당기순이익 잉여 현금을 하는데 이건 어때요? 기업이 한 5년 정도 활동을 했을 때
그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했죠.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들은 기술 사업화가 9단계가 있는데 주로 7단계나 9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해당이 된다. 이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. 여기 3, 5, 7, 9 하는 건 기술 사업화, 기술 성숙도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앞으로 그 기술 성숙도가 뭔지는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냥 3단계가 프로토타입, 5단계가 워킹 모캅, 7단계가 엔지니어링, 9단계가 양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중간에 짝수로 1단계가 뭐죠? 아이디어 단계고 그리고 짝수로 된 거는 전부 중간에 검정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접근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죠. 어떤 비교? 기존 있는 기업들, 업종이나 업태에 해당되는 거. 그죠? 그거는 약간의 신생기업도 업종과 업택만 맞으면 그 신생기업의 그 업종과 업당에 해당되는 배당, 이익, 할인법, 아니 잉여현금 할인법 이런 걸 차용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기존 7단계, 9단계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시제품 정도까지 만든 기업이면 이걸 가지고도 시장 접근법으로 업종 업태를 차용해서 할 수가 있다. 예,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 아까 배당, 이익, 잉여현금인데 요 부분은 뭐냐면 기업 이거는 이제 기존 제 관점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시장 접근법 원가가치평가법, 청산가치평가법이 돼 있는데 요건 뭐냐면 또 다른 원가 접근법에 해당되는 욕입니다. 요렇게 보시면 돼요. 요렇게. 그래서 카테고리가 원가가치평가법과 청산가치접근법을 저는 원가접근법에 넣은 거죠. 근데 여기서는 시장가치접근평가법으로 넣었는데 이 시장가치평가법은 배당, 이익, 잉여현금 흐름법의 그 해당 업종 업태에 해당이 된 요렇게 카테고리가 묶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존 제가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이 표 체계가 기존 걸로 보면 제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왜 그럼 이걸 고치지 않고 이렇게 넣었느냐? 여러분들이 체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체계대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접근법이라고 돼 있고 원가가치평가법, 청산가치평가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제 관점에서 보면 이 원가가치접근법과 청산가치접근법은 원가접근법에 해당이 되고 시장 접근법은요, 그 업종 업태에 해당되는 이 배당 할인법이나 이익 할인법이나 잉여 현금 할인법을 가지고 하더라. 그게 제 관점입니다. 그죠?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원가 접근법은 봤더니 이런 대체 평가법이나 청산가치 접근법으로 제 관점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든 이거는 프로토타입에서도 가능하더라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래서 여긴 또 시장가치평가법 외에도 이 분류법으로 시장 상대가치평가법이 돼 있죠. 근데 제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디에 이게 통합이 돼야 되냐 하면 시장가치평가법에 통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기존 평가 분류법에서는 또 이 시장가치평가법과 상대가치평가법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볼 땐 굉장히 헷갈리는 요소입니다. 그래서 저는 요거를 요렇게 분류는 기존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 평가 방법으로 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 그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크게 수익 접근법 있고요. 시장 접근법 있고 원가 가치 접근법 그 다음에 뭐가 있죠? 로얄티 접근법. 로얄티 접근법은 이 기술 특허 평가를 통해서
아주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아이디어 단계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기술 키워드를 가지고 그 시장의 그 진입 단계냐, 성장기냐, 아니면 성숙기냐, 쇠퇴기냐, 거기에 대한 기술 라이프 수명을 보고 그 기술의 기여도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는 게 로열티 접근법인데, 이거는 기존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초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영역으로 넣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옵션 가치 평가법은 이게 이제 콜 옵션, 풋 옵션 이런 걸 가지고 그 기업의 그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데, 이거는 금융 기법이라서 이거는 빠졌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평가할 방법이 EVA 이란 평가법이 또 따로 있다는 거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이렇게 넣어놨느냐, 기존 평가법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근데 여기서 기존 평가법들이 재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데는 그냥 일부 여기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,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전체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, 중구난방입니다, 한마디로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개의치 말고 과거의 그 기반으로 과거의 가치평가 수익 접근법이 있고, 그 다음에 현재 방법으로 시장 접근법과 원가 접근법이 있고, 미래의 접근법 로열티 접근법이 있고,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, 합쳐서 산술 평균으로 한데, 이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여러분, 오늘 이 2주차까지 이제 수업을 했는데, 여러분들이, 굉장히,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, 제가 이제, 강조하는 거는, 일단은 제 관점에서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. 그 다음에, 정말로, 나중에 이제 책을 보면, 어,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이 관점에서, 요 관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, 좀 익숙해질 겁니다.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책을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이런 책들을 이렇게, 어떤 책을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의 그 관점을 가지고 이걸 투영을 시키면 정리가 다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든 시험을 공부를 하든 먼저 나의 관점을 만들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, 이 책에 휘둘리면 안 돼요. 이 책에 휘둘리면요,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, 어, 저는 그래요. 그래서 이 공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관점 없이 이 책을 보기 시작하면 그 숲만 보는 거예요. 산을 봐야 되는데 숲만 보다 끝나는 거예요. 그런데 관점을 만들고 들어가면, 산의 능선을 잡고 들어가면 이제 산의 관점에서 보니까 숲이 보이기 시작하고, 얘는 틀렸어, 얘는 맞아, 내 관점하고 같네, 틀리네, 이런 게 나오거든요. 이 책을 집필한 사람도 저와 별반 없는 레벨이에요. 무슨 말이냐, 이 사람은 자기의 관점에서 이 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기의 관점을 주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관점 없이 그냥 이게 들어가면은 막 휘둘리는 거예요. 막 숨만 헤매다가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런데, 이 사람도 사람이에요. 전지전능하지 않고 이런 수십 개의 책 중에 하나일 뿐이다. 정말로 수십 개의 책을 한번 섭렵을 하고 이걸 보면 이게 우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. 왜? 이 사람이 전지전능하지 않고요, 이 사람도 레벨이 저 밑에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전지전능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책만 그냥 계속 보니까, 이걸 10번 보면 뭐합니까? 해결이 안 되는데, 옛날에
제가 그렇게 공부했어요.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완벽하다는 과정하에서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다람쥐 쳇바퀴죠.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?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고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고 구글에 하면은 외국의 사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논문을 또 보고 하면 아,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접근했구나.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면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? 옛날에는 정보의 비대칭성, 즉 우리는 인터넷도 모르고 유튜브도 모르고 뭐 그냥 검색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권의 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, 정보가 제한적이죠. 그러니까 이게 단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다 보니까 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보의 그 비대칭성이 없어졌죠. 누구나 정보는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. 논문을 통해서. 그래서 논문을 한 몇 편만 보면 다양한 관점에 정리가 되니까 중심 맥이 보이는 겁니다. 그 공약수가 보이는 거죠. 이 사람 말하는 거, 이 사람 말하는 거, 이거 한 10명의 전문가가 말한 그 중심이 있거든요. 그게 사실은 진리인 거죠. 아시겠죠?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너무 책을 맹신하지 마라. 그러면 제가 이 책을 권한 게 왜 권합니까? 그래도 개 중에는 그래도 제일 정리가 잘 됐으니까 이걸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책을 권한다면 수십 권을 권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여러분들이 다 그 책을 사서 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이 수십 권의 책을 다 본 거죠. 보고 나서 그 중에 그래도 좀 이게 좀 낫다. 근데 이게 왜 낫냐? 이게 왜 낫냐? 음, 그래서 그 현재의 그 투입 비용, 원가 맞이, 원가 접근법, 요런 로열티, 요런 산술평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, 처음에 감을 잘 잡고 들어가시면요, 굉장히 편하다. 제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제가 제 강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수준이 같다.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했던 거를요 계속 또 다르게 비유를 해서 또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겁니다. 그 제가 강의 내내 변하지 않는 건 이 네 가지 관점을요 계속 반복해서 투영을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께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그러면 어 요걸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